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숨어 있는 단 한 가지 세포 때문에 평생 기억하고 싶은 사람 얼굴과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 드는 게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세포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통증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뇌를 서서히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치매는 유전이거나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병이지.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연구를 보고 저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치매의 새로운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외계 생명체 같죠? 하지만 이 세포는 분명히 우리 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뇌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피곤하거나 뇌가 상처를 입었을 때 또는 노폐물이 쌓였을 때 별세포는 뇌를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해 뇌 속 청소 부이자 경비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별세포가 반응성 별세포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원래는 우리 편이었던 경비원이 갑자기 반대로 총을 들고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계기는 다양합니다.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지속적인 스트레스, 심지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소한 행동까지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별세포가 반응성을 띠게 되면 뇌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주변 신경세포를 공격합니다. 이 과정이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수년간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망이 조금씩 끊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며 치매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 불이 난 숲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계속 연기와 불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성 별세포는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아왔으니까 괜찮아. 이 생각이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도 최근 통계에 따르면 치매 환자 3명 중 1명은 기존에 알려진 위험인자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나는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치매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반응성 별세포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이 이 세포를 폭주 상태로 만드는지 아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저는 4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반응성 별세포가 어떻게 뇌를 공격하는지, 생활 속 어떤 행동이 이 세포를 폭주하게 만드는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예방 루틴과 식습관, 실제로 뇌 건강을 회복한 사례. 여러분, 치매 예방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뇌 건강에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청춘을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반응성 별세포가 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착한 수호자가 무서운 공격자로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린 반응성 별세포,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는 아주 가느다란 전선처럼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고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며 기억과 생각,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초고속 도로망이 전국을 연결하듯 이 신경망이 우리 뇌 전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길을 찾아가고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신경세포 사이사이에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세포들이 숨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반짝이는 별 모양이라서 별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별세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 역할은 실로 대단합니다. 뇌 속에서 청소 부이자 경비원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별세포입니다. 필요 없는 노폐물을 치우고
상처난 부분을 복구하며 신경세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도 맡고 있죠. 그런데 이 든든한 수호자가 어느 순간부터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반응성 별세포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원래는 조용히 뇌를 지키던 착한 별세포가 염증 독성 물질 잘못된 식습관,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마치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경비원이 무차별적으로 주변을 공격하듯 반응성 별세포는 뇌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폭주가 시작되면 주변 신경세포들이 손상되고 신경망의 연결이 하나씩 끊어집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회로가 망가지면서 점점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반응성 별세포가 한번 활성화되면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증상이 나아진 것처럼 보여도 뇌 속에서는 여전히 염증 반응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마치 산불이 꺼진 것 같아도 속에서는 불씨가 살아있어 다시 불이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뇌 속에 만성염증이 자리 잡으면 다른 신경세포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뇌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기억력 저하는 물론이고 집중력, 판단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만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생각나지 않는다. 물건을 두고 나왔는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약속 날짜를 자꾸 착각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 전에 한 번쯤 뇌 건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망증이 이미 별세포의 활동 증가를 알리는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신경과 연구팀이 53 이상 12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별세포 활성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존의 치매 위험 인자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건강하게 살아왔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방심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뇌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반응성 별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줄이고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늦지 않다는 겁니다. 한 예로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80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40% 낮았습니다. 연구진이 생활 습관을 분석해 보니 매일 걷기, 채소 위주의 식단, 정기적인 사회 모임 참여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뇌 속 염증 반응을 줄이고 별세포의 폭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5분 산책, 가공식품 대신 채소와 견과류 섭취, 하루 한 번 뇌를 쓰는 활동, 책 읽기, 악기, 연주 등만으로도 충분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뇌 속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생활을 바꾸면 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반응성 별세포를 폭주시키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이 뇌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반드시 고쳐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앞서 우리는 뇌 속의 별세포가 원래는 청소 부이자 수호자 역할을 하지만 잘못된 자극을 받으면 반응성 별세포로 변해 오히려 뇌세포를 공격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이 별세포를 폭주시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생각보다 가까운,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습관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단 음식 과다 섭취 달콤한 음식은 짧은 시간 동안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를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때 뇌 속의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며 별세포가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이 방어 모드가 오래 지속되면 별세포가 점점 더 예민해져 결국 필요 없는 공격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경세포와 신경망이 손상되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하죠.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같은 양의 단 음식이라도 뇌에 주는 충격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설탕이 든 커피, 점심 후 케이크 한 조각, 저녁에는 달달한 과일 주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WHO가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 권고량 25g 이하를 훌쩍 넘어 50g 이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별세포의 염증 반응이 잦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원인, 수면 부족. 수면은 뇌에게 꼭 필요한 정비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뇌는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과 손상된 세포를 정리합니다. 별세포 역시 이 시간에 착한 청소부 역할을 충실히 하죠.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뇌는 이 청소 작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합니다. 결국 별세포는 처리되지 못한 노폐물을 없애려고 과도하게 활동하게 되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과부하로 인해 주변 신경세포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수면 부족이 3일 이상 지속되면 별세포가 평소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제거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원인, 과도한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기분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뇌의 해마, 히포참푸스가 위축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핵심 부위입니다. 해마가 약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별세포 역시 염증 모드로 전환되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는 회복보다 손상이 앞서게 되죠. 일본 도호쿠대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높은 스트레스 상태에 있던 중년층은 10년 후 치매 진단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번째 원인, 운동 부족. 운동은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별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는 생활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줄입니다. 이로 인해 노폐물 청소 기능이 떨어지고 별세포가 점점 비상 모드로 변하게 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에서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별세포의 염증 반응이 감소하고 뇌의 회복 능력이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장에서 힘든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 과도한 음주술은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직접적으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별세포를 자극해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특히 매일 한두 잔씩 마시는 습관이 주말에 몰아서 마시는 것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은 하루 한두 잔씩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뇌 엑스레이를 분석했는데, 뇌 용적 감소와 해마 부위 손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별세포의 과도한 활성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을 확인하세요. 단 음식 과다 섭취,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도한 음주,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오랫동안 이어진다면 별세포가 폭주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번 폭주한 별세포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뇌 건강을 해칩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꾸면 늦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위험한 습관들을 끊고 별세포를 다시 착한 모드로 되돌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팁들이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별세포를 폭주시키는 나쁜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저거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그 별세포를 착한 모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약을 먹는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 손상된 단백질, 미세한 염증, 찌꺼기까지 잠자는 동안 차곡차곡 치워집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황금 시간대죠. 이때 뇌의 청소부 팀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별세포도 이때는 부드럽게 빗자루를 들고 청소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늦게 자거나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 시간이 줄어듭니다. 결국 별세포는 다음날 과로에 시달리고 그 피로가 쌓이면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청소부에서 몽둥이 든 경비원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하루 7에서 8시간, 특히 11시 이전 취침이 좋습니다. 혹시 나는 올빼미형이라서 새벽에 집중이 잘 되는데요 하신다면 네, 그 집중력 나중엔 어디다 뒀는지 못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산소와 영양이 골고루 퍼집니다. 이게 별세포를 진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죠. 게다가 운동은 BDNF라는 뇌 영양제를 스스로 만들어줍니다. 이 물질이 신경세포의 재생과 연결을 돕는 덕분에 뇌회로가 더 튼튼해집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1시간씩 매일 가라는 건 아닙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수영 등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집 앞 마트까지 걸어가서 우유 하나 사오는 것도 운동입니다. 다만 우유를 사러 갔다가 과자 3봉지를 같이 들고 오면 그건 별세포가 싫어하는 복합 운동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오래 유지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되고 별세포는 염증 모드로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풀어야 합니다.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 특히 복식 호흡이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천천히 부풀도록 한 뒤 입으로 아주 느리게 내쉽니다. 이렇게 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고 몸과 마음이 함께 진정됩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다면 한번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뇌에 좋은 식단입니다. 우리 뇌는 지방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 별세포도 착한 청소부로 잘 지냅니다. 대표적으로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블루베리, 딸기, 비타민이 들어있는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이 좋습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은 음식,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별세포의 기분을 건드려 버립니다. 마치 청소부에게 하루 종일 커피 대신 설탕물만 주는 격이죠. 잠깐은 힘이 나지만 금방 지치고 예민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 안정화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별세포가 예민해지고 염증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잡곡밥, 채소, 단백질을 골고루 먹으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간식은 삶은 달걀, 무가당 요거트처럼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바꾸세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뇌 속 노폐물을 배출하려면 물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조금씩 나눠서 마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6가지 습관을 지키면 별세포는 다시 본래의 착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뇌 속 염증은 줄어들죠. 그 결과 치매 위험도 크게 낮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별세포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잘 먹이고 잘 쉬게 하고 적당히 움직이게 해주면 성격도 좋아지고 일도 잘합니다. 반대로 과로시키고 나쁜 음식 먹이고 잠 안 재우면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이제 뇌를 직접 단련해서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즉 하루 10분 뇌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이제 별세포를 착하게 돌려놓는 생활 습관은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소부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뇌 속 구조물 자체가 낡아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뇌 자체를 튼튼하게 단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헬스장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걱정 마세요. 덤벨이나 러닝머신이 필요 없습니다. 손, 눈, 귀, 입, 우리가 매일 쓰는 몸의 부위들이 최고의 운동 기구입니다. 첫 번째, 손을 쓰는 활동입니다. 손은 밖으로 나온 뇌라고 부를 만큼 뇌와 연결이 깊습니다.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하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켜집니다. 특히 손으로 글씨를 쓰기는 타이핑보다 기억력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고요? 손이 한 글자, 한 획을 따라가면서 뇌는 모양을 그리고 소리를 떠올리고 의미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타이핑은 똑딱똑딱 단순 동작이지만 송을 씨는 마치 뇌 속에 스케치북을 펴놓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죠. 혹시 오래 글씨를 안 써서 악필이 걱정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뇌는 오, 이거 신선한 자극인데 하고 반응합니다. 두 번째,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책, 신문, 시, 뭐든 좋습니다. 하루 5분만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눈은 글자를 보고 입은 소리를 내고 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즉, 시각, 청각, 발성 기관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러 감각을 한꺼번에 쓰면 뇌 속 연결망이 훨씬 촘촘해집니다. 게다가 목소리를 내면 집안이 조용해도 내 귀에는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죠.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이게 또 의외로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낯선 길로 걷기입니다. 매일 같은 길, 같은 풍경, 뇌는 금방 지루해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반쯤만 작동하죠. 반대로 새로운 골목이나 처음 가보는 공원을 걸으면 뇌가 여긴 뭐지? 하고 깨어납니다.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시각, 청각, 후각까지 전부 동원됩니다. 오늘 저녁 산책할 때 집 앞 오른쪽 대신 왼쪽으로만 가보세요. 혹시 길을 잃을까 걱정된다면 핸드폰 지도 켜면 됩니다. 이왕이면 길 찾기 대신 뇌 찾기 기능을 켜는 셈이죠. 네 번째, 기억력 게임입니다. 이건 돈 한 푼 안 들고 언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 가기 전에 쇼핑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메모를 집에 두고 가서 머릿속에 있는 것만 보고 장을 봅니다. 집에 와서 리스트와 비교해보면 빠진 게 뭔지, 엉뚱하게 산 게 뭔지 확인하면서 또 한 번 웃게 됩니다. 또는 숫자, 단어를 순서대로 외우기 게임을 혼자서 해보셔도 좋습니다. 처음엔 3개, 익숙해지면 5개, 7개로 늘려가세요. 이렇게 하면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음악과 노래입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건 뇌를 전방위로 자극합니다. 노래 가사를 외우는 건 언어 영역을 쓰고 멜로디를 기억하는 건 청각 영역을 씁니다. 게다가 박자를 맞추고 감정을 담는 건 전두엽과 변연계를 동시에 움직이죠. 혹시 나는 노래 음치인데 하신다면 좋습니다. 오히려 뇌가 더 열심히 일합니다. 정확히 음을 맞추려고 더 많은 회로를 쓰거든요. 여섯 번째, 새로운 공부입니다. 외국어 단어 외우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스마트폰 기능 익히기. 이건 뇌 입장에서 신상 자극입니다. 뇌는 새로움을 만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배우면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이
한꺼번에 좋아집니다. 혹시 평생 해본 적 없는 걸 배워보고 싶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훈련도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쌓여서 1년 뒤, 10년 뒤에 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뇌도 표정이 굳어집니다. 즐겁게 하면 뇌 속 신경세포들이 서로 악수하고 웃으면서 일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행동들, 그런데 사실은 뇌 건강을 슬금슬금 갉아먹는 일상 속 숨은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면 이걸 지금까지 그냥 했다고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뇌를 튼튼하게 만드는 훈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매일 기름진 패스트푸드 먹고 밤새 술 마시면 그건 마치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과자 봉지를 비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뇌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내 생활에 숨어 있는지 꼭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지나친 TV 시청입니다. 아니, TV 보는 게 뭐가 어때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적당히 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드라마, 예능, 홈쇼핑만 틀어놓는 건 뇌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하루입니다. TV 시청은 뇌를 거의 쓰지 않는 활동입니다. 특히 같은 장르, 같은 패턴만 반복하면 정보를 분석하거나 기억하는 기능이 점점 둔해집니다. 권장 시간은 하루 1시간 이내입니다. 그리고 TV를 끈 그 시간에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좋습니다. 뇌는 자극을 받을 때만 살아있거든요. 두 번째,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뇌는 사회적 장기라고 불릴 만큼 사람과의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말을 자주 할수록 언어 능력이 유지되고 감정 조절 능력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가 줄어들면 뇌 속 언어 회로가 녹슬기 시작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혹시 최근에 친구나 가족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면 오늘이 바로 연락하는 날입니다. 별일 없지? 한마디로 대화는 시작됩니다. 또 동호회나 취미 모임을 찾아보세요. 사람과의 만남이 많아질수록 뇌는 활발하게 깨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순하고 반복적인 식사입니다. 여러분, 뇌도 메뉴 피로감이 있습니다. 매일 흰쌀밥에 김치, 라면, 빵만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져 뇌 건강에 큰 타격을 줍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위주의 식단은 염증 반응을 높이고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가능하면 잡곡, 제철 채소, 견과류,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세요. 나는 생선 비린내가 싫은데 하신다면 레몬즙이나 허브를 곁들이면 훨씬 먹기 좋습니다. 작은 조리 팁 하나로 뇌 영양이 확 달라집니다. 네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은 뇌 청소부인 별세포가 일을 제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뇌에 노폐물이 쌓이고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뇌 시계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를 실천하세요.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습관이 특히 좋습니다. 이때 뇌의 청소 기능이 가장 활발해지거든요. 다섯 번째, 잦은 음주입니다. 나는 한 잔밖에 안 마셔. 그런데 그 한 잔을 매일 마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은 떨어지고 술의 독성이 뇌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소량의 술도 장기적으로는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술자리가 잦다면 일주일 중 이틀 이상은 뇌 휴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끔 기분 좋게 한두 잔 마시는 건 괜찮지만 습관적인 음주는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자, 이 5가지 습관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줄이면 뇌 건강이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다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오늘은 TV를 30분만 보자.
이번 주에는 생선을 2번 먹자. 이렇게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뇌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매일의 선택이 10년 후의 뇌를 만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 예방 황금 식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뇌가 건강해지고 어떤 음식 조합이 효과를 극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이건 바로 내일 식사에 넣어야겠다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뇌를 깨우는 훈련법과 피해야 할 습관을 말씀드렸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뇌에 좋은 기름을 붓는 시간입니다. 운동만 해서는 차가 달리지 않듯 뇌도 영양이 들어와야 제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연어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듬뿍 들어있어서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쉽게 말해 뇌에 고급 엔진 오일을 넣는 셈이죠. 주 두세 회 구이나 조림,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아니, 난 생선 비린내가 싫어서 하신다면 레몬즙 한 방울과 허브를 곁들이면 향긋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베리류입니다. 안토시아닌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하루 한 줌 정도 간식이나 요거트에 넣어 드세요. 포장 뜯어서 바로 먹을 수 있으니 귀찮아서 못 챙긴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호두, 아몬드, 브라질 너트 같은 견과류입니다.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단, 하루 한 줌 소금,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으로 드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좋은 약도 독이 되니 그릇째 드시는 건 삼가주세요. 호두 한 봉지 먹고 왜 뇌가 안 좋아지지 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재료로 혈관 건강을 지켜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볶음 요리에 버터 대신 쓰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기름이 아니라 뇌 윤활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가득 들어있어 뇌 기능 저하를 늦춰줍니다. 매일 한 끼 이상은 꼭 챙겨주세요. 채소는 소고기 먹을 때 곁들여 먹는다.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채소는 주연 배우입니다. 여섯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개에서 2개 삶거나 구워서 부담 없이 드세요. 콜레스테롤 걱정은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루 10개씩 드시겠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탈수는 뇌 기능 저하의 숨은 범인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하루 6에서 8잔을 나눠서 마셔주세요. 커피, 차, 주스는 물로 계산하지 마시고 맑은 물이 뇌에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식품들은 따로 먹어도 좋지만 서로 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연어 샐러드를 만들고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로, 간식은 블루베리와 호두로, 이렇게 하루 식단을 디자인하면 그 자체가 뇌를 위한 투자입니다. 치매 예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대한 약을 먹는 것도 힘든 운동을 하루 3시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선택과 작은 습관이 모여 10년, 20년 뒤에 나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반찬 하나만이라도 이 황금 식품으로 바꿔보세요. 그게 바로 뇌 건강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나이를 세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이 뇌를 늙게도 젊게도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내 뇌를 내 친구처럼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그 마음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전부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한 일들만 생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